그날 뉴스가 너무 빠르게 느껴져서 그녀는 채널을 돌렸다. 대형마트 직원 휴게실. 밤 11시.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AI 도입 기업. 생산성 300% 증가.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 대기업 로고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카운터에 앉아있던 한 여성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종이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젊은 매니저가 놀라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여성은 대답 대신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딸깍. 화면이 꺼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뉴스가 너무 빠르더군요. 매니저가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뉴스요? 좋은 소식이었잖아요.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커피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박스를 들었습니다. 이 침묵의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기는 인생 라이프,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박수진, 52살, 대형마트 재고정리 구역에서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반창고가 여러 개 붙어 있었습니다. 박스에 긁힌 상처였습니다. 허리를 자주 펴며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젊은 동료들이 지나갔지만 수지는 그들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 매니저가 태블릿을 보며 다가왔습니다. 언니, 오늘 발주량 확인했어요? 수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매니저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AI로 자동화되니까 진짜 편하네요. 예전엔 야간에 손으로 다 세었는데 요즘은 시스템이 알아서 해서 야간이 훨씬 편해졌어요. 수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매니저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 덜 뽑아도 돌아가요. 효율적이잖아요. 수진은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언니는 항상 말이 없으시네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요. 매니저가 웃었습니다. 언니도 AI 같으세요. 말없이 일만 하시니까. 수지는 다시 박스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5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 흰머리, 반창고 붙은 손. 수지는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새벽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얼마 후 수지는 버스에서 내려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밥 코너. 가격표를 확인했습니다. 3,500원. 수지는 김밥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옆에 있는 삼각김밥을 집었습니다. 1,500원. 계산대로 갔습니다.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띠링. 점원이 말했습니다. 결제 승인이 안 되네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점원이 카드를 다시 긁었습니다. 띠링. 또 실패.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100원짜리, 10원짜리. 손바닥 위에서 동전을 세었습니다. 1,500원. 점원에게 건넸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원룸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틈에 노란 종이가 끼어 있었습니다. 월세 납부 독촉장. 이번 주 금요일까지 미납시 계약 해지. 수지는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8평, 조그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 안 생수 한 병, 방금 사온 삼각 김밥과 생수 한 병이 퇴근 후 먹는 아침이었습니다. 수지는 벽을 봤습니다.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딸의 대학 졸업사진. 액자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딸. 전화 아이콘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화면을 껐습니다. 책상 서랍을 봤습니다. 서랍을 조금 열었습니다. 안에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봉투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동수 유가족 귀하. 수지는 서랍을 다시 닫았습니다. 어느덧 아침 햇살이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노트북 가방을 든 사람들. 수지는 깊은 생각에 빠져서 하염없이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마트 휴게실. 수지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김 매니저가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AI 챗봇 도입, 고객 만족도 급상승. 앵커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디지털 전환, 일자리 창출 효과.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상승 곡선. 수지는 커피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김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좋은 뉴스네요. AI 덕분에 일자리도 늘어난대요.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생산성 향상, 인건비 절감.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리모컨을 찾았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딸깍. 드라마 재방송으로 바뀌었습니다. 김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왜요? 뉴스 보고 있었는데?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너무 빠르더라고요. 매니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가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 세상이요. 매니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를 마셨습니다. 매니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드라마 화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뉴스 화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생산성 300%, 인건비 절감, 디지털 전환.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휴게 시간이 끝났습니다. 수지는 다시 일하러 나갔습니다. 박스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말 오후, 마트 매장.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수지는 식품 코너에서 재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성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남성이 수진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진 상태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진도 그를 봤습니다. 순간 수진의 손도 멈췄습니다. 남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장님?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성이 다시 물었습니다. 박수진 부장님 맞으시죠?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잘못 보셨어요.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 이 과장입니다. 인사팀. 수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모르는 분인데요. 남성이 당황했습니다. 저 정말 부장님 아니세요? 수진이 카트를 밀었습니다. 자리를 피했습니다. 남성이 불렀습니다. 부장님.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어져가는 수진을 향해 남성이 다시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수진이 돌아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찾으시는 물건 있으세요? 남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없으시면 다른 손님 응대해야 해서요. 남성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다시 카트를 밀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성은 수진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트를 나갔습니다. 수진은 재고정리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과장, 인사팀 막내였습니다. 수진이 직접 뽑았던 직원이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진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김 매니저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금방 나갈게요. 수진은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수진은 다시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날 밤, 휴게실, 김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아까 그 사람 아는 분 아니었어요? 수진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매니저가 계속 말했습니다. 부장님이라고 부르던데요. 수진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옛날 직장 후배였어요. 매니저가 놀랐습니다. 직장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기업 인사팀. 매니저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기업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25년 다녔어요.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직급은요? 수진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부장이었어요. 매니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장님이셨다고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그럼 연봉은?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1억 5천. 매니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수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2023년. 희망퇴직했어요.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왜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요.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퇴직금 많이 받으셨을 텐데. 수진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다 쓸 곳이 있었어요.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어디예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럼 다른 회사는요? 그 경력이면.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52살. 아무도 안 뽑아요. 매니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일하러 가야 해요.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부장님이셨는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건 옛날이에요. 그리고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매니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기업 부장이 마트 야간 아르바이트를. 매니저는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는 모습, 허리를 펴며 신음하는 모습. 매니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 침묵의 무게를. 몇 일 후 마트 휴게실. 김 매니저가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AI 도입 기여, 인건비 50% 절감. 화면에 한 대기업 로고가 떴습니다. 수진의 전 직장이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성공 사례. 화면에 회의실 장면이 나왔습니다. 임원들이 박수치는 모습. 수진은 화면을 봤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자신이 수없이 들어갔던 회의실이.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생산성 300% 증가. 수진의 머릿속에 회상이 떠올랐습니다. 2022년 봄. 임원회의. 프레젠테이션 화면. AI 도입 시 기대 효과. 수진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AI 도입하면 인력 30% 감축 가능합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건비 절감 효과가 크네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연간 200억 절감 예상됩니다. 임원 한 명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수진 부장이 회사 살렸어. 수진은 뿌듯했습니다. 그때는 수진은 과거의 회상을 뒤로하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들었습니다. 박스를 내려놓고 일어서기 위해 허리를 펴며 신음했습니다. 김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매니저가 TV를 가리켰습니다. 언니 전 회사 나왔어요. 수진은 화면을 봤습니다.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AI 도입 잘했대요. 언니도 있을 때 그거 했어요? 수진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매니저가 놀랐습니다. 네. 수진이 말했습니다. AI 도입 프로젝트? 제가 총괄했어요. 매니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 살리려고.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언니가?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TV를 봤습니다. 화면 속 회의실, 박수치는 사람들. 수진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딸깍. 화면이 꺼졌습니다. 2023년 가을. 회사 회의실. AI 도입 6개월 후. 임원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 부장, 희망퇴직 명단 작성해 주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몇 명입니까? 임원이 대답했습니다. 200명.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200명이요? 임원이 말했습니다. AI 도입 효과예요. 수진 부장이 발표한 대로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AI 분석 프로그램 있죠? 수진 부장이 만든 거. 그걸로 명단 뽑으세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수진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엑셀 파일, 직원 리스트, 1200명. 수진은 AI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 화면에 로딩바가 떴습니다. 분석 중 23%. 수진은 화면을 봤습니다. 분석 중 67%.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분석 중 완료. 결과 화면이 떴습니다. 수진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천천히 이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매니, 1순위, 박수진 52살 부장, 사유 고연봉, 관리직, AI 대체 가능도 98%.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자신의 이름 위에서 깜빡였습니다. 회의실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누군가 말하는 소리, 키보드 치는 소리,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수진의 호흡만 들렸습니다. 천천히, 얕게,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수진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야가 흐려진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임원이 다가왔습니다. 수진 부장.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원이 물었습니다. 명단 나왔어요? 수진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임원이 화면을 봤습니다. 잠시 침묵. 임원이 말했습니다. 수진 부장이 1순위네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임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객관적 분석이니까 어쩔 수 없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제가요?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선수범 부탁해요. 회사 위에서.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원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서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자신의 이름. 박수진. AI 대체 가능도 98%. 수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사무실 건물들, 퇴근하는 사람들, 바쁘게 움직이는 세상. 수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만든 건데. 2023년 10월 희망퇴직 명단 발표 일주일 후 수지는 회사 복도를 걸었습니다. 200명의 명단, 그중 자신도 포함. 복도에서 동료들과 마주쳤습니다. 모두 눈을 피했습니다. 수진도 눈을 피했습니다. 그때 건물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래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소리가 들리고 수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경찰이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의 김대리를 보았습니다. 영업팀 사원으로 15년간 근속을 했지만 이번 희망퇴직 명단 작성 프로그램에 수진이 체크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수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경찰이 수진을 밀어냈습니다. 현장 보존이요. 물러나세요. 수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김대리가 옥상에서.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상? 15층? 수지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경찰 테이프가 쳐져 있었습니다. 난간 근처에 종이 한 장. 유서였습니다. 수지는 다가갔습니다. 유서를 읽었습니다. AI가 아니라 사람이 날 죽였습니다. 15년을 바쳤는데 저는 98% 대체 가능이래요. 제 딸은 고등학생입니다. 제 아내는 아픕니다. 저 없이 어떻게 살라고.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서 마지막 줄. 박수진 부장님, 당신도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숫자로 사람을 자르는 게 어떤 건지. 수진은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이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뭐 하세요?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유서를 봤습니다. 김대리의 마지막 말. 당신도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빈소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김대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의 울음, 딸의 울음. 수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회사 직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저기 박수진 부장이다. 이 소리를 듣고 김대리 아내가 뛰어나왔습니다. 수진을 봤습니다. 당신이 박수진 부장?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우리 남편 죽였어. 당신이.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15년 다닌 회사가 AI 98%가 뭐예요? 우리 남편은 숫자가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수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수지는 빈소 앞에서 밤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4억, 위로금 3억 5천, 총 7억 5천만 원. 수지는 은행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봤습니다. 7억 5천만 원.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김대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서의 마지막 줄. 당신도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유가족에게 보상하고 싶습니다. 얼마가 적절할까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만 도의적으로 하신다면 2억 정도면. 수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4억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4억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대리가 남은 직장 생활 10년. 연봉 4천만 원. 총 4억. 그게 그분 인생의 값입니다.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은 김대리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내를 만났습니다.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남편분이 회사에서 받으셨을 앞으로 10년치 연봉입니다. 4억입니다. 아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표? 4억 원.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따님 대학 등록금이라도. 아내가 울었습니다. 그날 수진도 울었습니다. 수진의 통장 잔액 3억 5천만 원. 거기서 이혼 위자료 1억 5천. 딸 대학 등록금 4년치 5천만 원. 세금 5천만 원. 남은 돈 1억 5천만 원. 그것도 잠시. 구조조정으로 자른 다른 직원들. 그중 생활 곤란한 5가정. 각 1,000만 원씩 지원. 5천만 원. 최종 잔액 1억. 수지는 그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6천만 원. 남은 돈 4천만 원. 2천만 원은 딸 비상금. 2천만 원은 본인 비상금. 그렇게 수지는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날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받았습니다. 응, 딸.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반 친구 아버지 김동수 아저씨 엄마가 자른 거 맞아? 수지는 숨이 멎었습니다.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친구가 학교 안 나와.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회사에서 옥상에서 엄마 맞아?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울었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엄마 때문에.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보상금 드렸어. 4억? 딸이 소리쳤습니다. 돈이 문제야? 사람이 죽었는데, 친구가 아버지 잃었는데, 엄마가 사람들 자른 거잖아. 그런데 왜 엄마가 잘렸어? 엄마도 당해보니 이제 알겠어?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당분간 연락 안 할게. 친구 생각하면 엄마 목소리 듣기 힘들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지는 멍하니 휴대폰을 봤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나중엔 아예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원룸에서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딸도 없이 마트 휴게실. 김 매니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딸이 연락을 안 받아요. 친구 아버지가 제가 자른 분이었거든요. 매니저가 숨을 멈췄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퇴직금도 거의 다 드렸어요. 유가족들한테.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그럼 언니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제가 한 일인데 제가 치러야죠. 김 매니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언니 대단하세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속죄하는 거예요. 며칠 후 김 매니저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언니, 본사에서 연락 왔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무슨 연락이요?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제가 언니 얘기를 본사에 했어요. 수진이 놀랐습니다. 왜요? 매니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마트도 AI 도입하려고 했거든요. 인력 20% 감축하고. 그런데 제가 말했어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숫자로 사람 자르면 안 된다고.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매니저가 계속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정책 바꾸기로 했대요. AI 도입하되 사람은 안 자르고 오히려 더 뽑기로. 특히 50대 여성 우대 채용.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말요?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요. 언니한테 부탁이 있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뭔데요?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면접이 있어요. 50대 여성 10명 뽑는데 언니가 면접관 해주실 수 있어요? 언니 경력이면 충분하거든요. 수진이 놀랐습니다. 저요? 매니저가 대답했습니다. 네. 언니만큼 이 아픔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마트 면접실. 수진은 면접관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매니저와 함께 지원자들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성들 모두 비슷한 표정, 불안함, 간절함. 수진은 그들을 봤습니다. 과거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한 지원자가 말했습니다. 저 작년에 회사에서 잘렸어요. AI 때문에 20년 다녔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지원자가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했어요. 지원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잘렸어요. AI 때문에. 아니, 정확히는 제가 만든 AI 때문에. 지원자들이 모두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숫자로 사람 자르는 게 얼마나 잔인한지. 우리는 숫자가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그날 10명 전원 합격. 지원자들이 울었습니다. 수진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한 통. 발신인 딸. 수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문자를 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 김동수 아저씨 일주기예요. 친구랑 같이 가려고. 엄마도 같이 갈래요? 수진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천천히 답장을 쳤습니다. 응, 같이 갈게. 고마워.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 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친구가 말했어. 엄마가 준 보상금 덕분에 원하는 대학 다니고 있다고. 정말 고맙다고. 수진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AI 혁신 계속된다. 수진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끄지 않았습니다. 볼륨을 작게 낮췄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도 사람은 천천히 변합니다. 전 이제 그 속도를 존중하려 합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토요일 딸과 함께 김대리 묘소에 갈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는 없겠지만 용서를 구하러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마트에서 새로 뽑은 10명의 동료들을 만날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함께 일할 사람들.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지만 진짜 미소였습니다. 누군가는 미래를 만들고 누군가는 그 미래에 버려집니다. 하지만 버려진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씩 천천히.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